Welcome back. Thank you. How was Vegas? It was awesome. 이거 굉장히 이거 굉장히 해보고 싶으셨군요. 아 너무 기다렸어요. 저 대본에다가 웰컴백 써놨어요. 너무 제 감사합니다. 개인 대본에. 네. 예. 제 백훈정 대표님이 한 1분 정도 늦게 오셨는데 그걸 비트코인 2026 참가하고 오시느라 맞습니다. 약간 늦게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날아오셨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갔다 왔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랑 가보고 10년 만인데 전혀 변하지 않았고 아, 근데 딱 그 스피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네. 뭐 관광객이 더 많아진 엄청 핫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잘 그렇군요. 즐기고 왔습니다. 진짜 가면은 다 카우보이 모자 쓰고 있나요?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리고 다 무통 벗고 다니고. 근데 뭐 가족 단위로 온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관광객으로서 전혀 이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네. 2026 행사가 끝난 지는 조금 됐는데 사실 국내에 저도 궁금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유튜브 찾아봤는데 직접 갔다 오신 분이 없어요. 맞아요. 네, 없는 것 진짜. 같아. 지금 네. 보니까. 네. 뭐 한두 분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분 있을 수 있는데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항상 비트코인 2026은 좀 재밌었습니다. 이 보통 그 일반 투자자들은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 해에는 좀 어떤 재밌는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 리플 재단에서 네. 라스베가스 호텔 광고판 전역에다가 리플 광고를 깔아놓은 거예요. 와. 그래서 아 비트코인 컨퍼런스 하는 시간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작은 행사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턱 밑에서 비트코인을 공격한 그런 게 일단 눈에 가장 띄었고 네. 진짜 저 돌아오는 날까지도 계속 리플 광고를 보면서 공항에 가야만 했을 정도로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리플이. 네. 그래서 아주 분발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컨퍼런스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년 같지 않게 4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굉장히 성행한 행사였습니다. 많이 왔네요. 예,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제가 23년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마이애미에 참석했을 때는 한 2만여 명 정도 네.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뭐 한 2만 명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뭐 장소가 장소인지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뭐 장소 탓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컸던 그런 행사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사실 큰 도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보통은 네. 이렇게 좀 저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편한 약간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네. 도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의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온 거죠. 그렇죠. 많이 온 거죠. 규모가 엄청 커졌네요. 네. 네. 굉장히 참석하는 분들의 어떤 이런 면모도 다양해지고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2번 가봤고 홍콩까지 치면은 4번 가봤는데 네. 점점 더 이 오는 분들과 그다음에 참여 연사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냥 비트코인 맥시 위주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뭐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이제 어떤 수준의 자기가 비트코인을 이제 알고 있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 문화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행사였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만 명 왔다는데 이게 좀 행사가 이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영양가가 있는 행사였습니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원래 항상 안 좋은 이 얘기를 듣는 게 네. 행사 기간에 꼭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행사 첫날에만 가격이 조금 정체되고 이튿날 3일째는 계속 올라가지고 예년 같지 않게 행사 기간에 가격이 오르는 유일한 행사였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좋은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 소식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뭔가 큰 뉴스를 보통 기대하진 않아요.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나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굵직굵직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면서 역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뭔가 메이저 이벤트인 만큼 이 비트코인 스페이스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빌더들이 이 컨퍼런스에 맞춰서 큰 어나운스를 하고 이 말하자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구나 이런 게 좀 많이 활용됐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온 것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이들 온 거죠. 당연히 정치인들이나 이번에 폴 애킨스 SEC 의장이나 뭐 마이클 셀리그 CFTC 의장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이런 정치권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참여자들을 이끌어냈던 거를 넘어서 이제는 비트코인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자체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고 이게 가격 호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이제 크립토 플러스 MC를 맡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유튜브 영상을 조금 찾아봤는데 잭 멜러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굉장히 청중을 막 어우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스트라이크랑 에너톤 합병해서 비트코인 복합 기업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등장할 때부터 막 요 왔어 막 이러면서 등장하시던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복합적인 구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스트라이크라는 이 서비스는요, 잭 멜러스라는 사람이 CEO로 있는 비트코인 해외 송금 결제 앱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비트코인 뭐 전반위적인 금융 서비스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 CEO가 굉장히 젊고 30대 초반이고 굉장히 힙해요. 막 94년생이더라고요. 네, 힙합니다. 일단 그 요라고 하는 거를 이 늘 사람이 요. 유튜브 할 때 항상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힙함 때문에 이 앱이 더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팬이자 잭 멜러스의 팬들은 스트라이크를 많이 이용하시고 국내에도 이 스트라이크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매수할 때도 쓰고 뭐 라이트닝 결제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쓸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담보 대출도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현금 담보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비트코인 담보로 비트코인 안 팔고 현금 유동성 필요할 때 담보 대출 받아 쓰는 용도로도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전방위적인 금융 슈퍼 앱이고요. 이 앱이 한 거래량이 8조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비트가 좀 못 나올 때 30조 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온리 매수 매도만 하는데도 8조 원이면 괜찮은 서비스로 성장한 거죠. 이 잭 멜러스 CEO가 이번에 이제 본인이 또 다른 회사의 CEO로 있는데 네. 21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21이고 로만 카톨릭 숫자 XXI를 써서 이제 티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장사고요. 작년 12월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캔터 에쿼티 파트너스와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개수가 한 43,194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테더사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캔터 에쿼티 파트너스가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시작을 한 그런 이제 트레저리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의 이 잭 멜러스 CEO가 대표로 있는데 이번에 모자 2개를 들고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트라이크 모자 쓰고 스트라이크 발표하고 그 다음에 모자 바꿔 쓰고 21 발표하고 그 다음에 2개를 같이 쓰고 합병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개 회사를 일단 테더사가 대주주거든요. 테더사가 21의 대주주인데 스트라이크를 합병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합병사가 말씀하신 일렉트론 에너지 겁니다. 아마 일렉트론 에너지라는 채굴 기업까지 인수해서 이제 3자 합병을 하는 그래서 채굴과 금융 서비스와 트레저리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하나의 비트코인 컴퍼니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앞전에 이 박사일 편집장님 모시고 시황 시간에 스트래티지에 오늘 그 실적 발표 때 나왔던 STIC 뭐 관련한 얘기들을 쭉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사실 조금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조금 그런지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히트, 가장 큰 인기 부스는 STRC 부스였어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부스도 아니고 STRC 부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요즘 STRC 괜찮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개인 투자자분도 진짜 많으세요. 네. 배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근데 STRC가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그냥 주요 아젠다 중 하나였다. 그리고 많은 참가자들이 이 STRC를 기반으로 뭔가 비트코인 기반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 스트래테지가 구축해 놓은 STRC 이 금융 상품에 대한 신뢰가 깊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기반으로 비트코인 파생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트레저리 기업들,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뭐 100 몇십여 개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다 문제가 지금 뭐냐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비트코인을 더 사고 그걸로 주가 상승도 이끌어내는데 비트코인 하락장이 오니까 그냥 여지없이 주가가 폭락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냥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인 거예요, 사실상. 여기는 네. 그나마 STRC라는 이 탈출로를 확보를 했죠. 네. 그래서 워낙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으니까 주가도 뭐 어제도 9% 오르고 막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을 답습을 하고 싶은데 사실 스트래티지가 81만 개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너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모델을 해봐야 우리 트레저리 기업이 똑같이 주가 상승이 나오겠느냐라는 의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주요 관건 아젠다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잭 멜러스와 테더와 이런 지금 스트라이크와 21의 합병 네. 거기에 이제 일렉트론 에너지까지 합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서 이 스트래티지는 북밸류로 평가받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 그쵸. 회사는 영업 흐름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랑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오로지 북밸류의 성장 가치만을 보고 현재 가치가 평가되는 기업이라면 트레저리 기업들이 똑같은 모델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PER 기준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평가받아 보겠다라고 한 모델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게 지금 21의 방향성으로 이번에 이제 무대에서 발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회사 다 스트래티지와 21 둘 다 비트코인을 증권화해서 그러니까 토큰화해서 담보로 사용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로 금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 자체는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오히려 스트래티지가 이거를 비교적 실적 발표 오늘 아침에 이거 공개를 하면서 좀 늦게 공개가 됐다 뿐이지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한 시기에 네. 가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스트래티지 장점은 지금 7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 강력한 장점이고 사실 이게 이제 뒷단을 살펴보면 좀 더 재밌는데 네. 21 캐피탈 안에 네, 켄터 그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더사가 네. 대주주고 켄터 피츠제럴드도 들어왔는데 이 켄터 피츠제럴드는 평소에 테더사의 이 보조금 이 뭐죠 담보금을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현직 상무장관이 전직 CEO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테더하고 특수관계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둘 다 상장사인데 동일한 모델로 지금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러면 규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6을 봤을 때는 드디어 잭 말러스가 일을 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제 스트래티지가 바로 쫓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경쟁 관계가 좀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도 관심이 가던데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 아까도 주가 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스트래티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백훈종 대표님의 픽이 또 저는 궁금합니다. 둘 중에 어떤 모델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는지. 물론 저는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빌더 사이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네. 금융공학을 물론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금융공학으로 기인한 비트코인 축적 전략이 큰 성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뭐 데리베티브 이런 거 다 배웠지만 처음 보는 전략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크레딧과 디지털 머니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낸 굉장히 좋은 모델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북밸류로 평가받는 회사라는 거. 빌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없다는 게 이제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부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트래티지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만기에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해 주거나 아니면 영구선주를 회사채 형태로 발행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영구 우선주인 거죠. 네. 주식인 거죠. 근데 다 어쨌든 돌려줄 돈이에요. 그래서 큰 개념에서는 부채입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이 부채는 저는 카르마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부채가 쌓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축적된 문제가 쌓이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말하자면 이소스죠. 부채로부터 멀어지고 이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축적하면서 자본의 이 플라이휠을 만들어내자. 자본 상승의 플라이휠을 만들어내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스트라이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영속 가능한 기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그 기대감,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좀 더 건전한 기업 모델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이 잭 멜러스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STRC는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고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면 네. 구체적으로 이 스트라이크가 요거를 이제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셨는데 요게 어쨌든 지금
DAT 기업도 갖고 있잖아요. 합병한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트 메뉴처럼. 네. 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사 모으기는 사 모으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운용을 한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일단 스트라이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현금 흐름이 있죠. 네. 비트코인 그 매수 매도에서 발생하는 그 제가 거래량 8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그 트랜잭션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 게 비트코인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50% LTV로 50에서 70% LTV로 현금 대출을 내보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예대 마진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크레딧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마통 같은 거 그 즉시 그냥 뭐 현금을 뺐다가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마통도 이번에 런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이런 그 크레딧 시장에서 스트라이크가 그 은행 앱처럼 활용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은행 예대 마진 같은 수익이 많이 발생할 거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일단 1차적인 현금 흐름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금융 앱이라고 하는 특성상 정말 전 세계적으로 커지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벤모나 뭐 페이팔이나 이런 정도로 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큰 이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렉트론 에너지라고 하는 채굴 기업을 같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이 채굴 기업이 현재 5,500개 정도의 채굴을 했고 비트코인을 그다음에 현재 그 비트코인 그 생산 가격이 6만 달러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8만 달러니까 이미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채굴하는 비트코인 족족 다 수익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좋은 현금 흐름을 갖춘 채굴 기업입니다. 전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5%를 현재 장악하고 있는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흐름이죠. 네. 정확히는 현금 흐름은 아니고. 근데 이 비트코인 흐름을 또 이 모회사인 이제 트레저리 기업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하면서 이 모회사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스트라이크, 일렉트론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현금 흐름 상승시키는데 이제 현재 일렉트론 에너지의 CEO와 잭 멜러스가 같이 이렇게 둘이 노력을 하고 이제 정점에 있는 트레저리 기업은 비트코인을 계속해 축적해 나가고 축적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per 쉐어라고 하잖아요. 아마 신주 발행은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발행되어 있는 주식 대비해서 비트코인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출로를 여러 방향으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아까 말씀하신 테더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던 게요. 이제 저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더 하면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생각나고 스트라이크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 합병을 테더가 좀 주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테더사의 그 파울로 아르도이노 대표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지만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막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다. 예를 들어 이제 서클 CEO인 제레미 알레어가 그런 타입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뭐 모든 결제 수단과 전 세계의 금융망의 어떤 최종 종착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비트코인이 종착지가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약간 둘이 그래서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테더사는 비트코인 트레저리도 하고 있어요. 이 테더사가 발생시키고 있는 이 무위험 차익 거래죠, 말하자면. 테더를 발행시키고 미국채를 사면서 거기에서 이자 수익을 얻어내면서 막 2조씩 벌지 않습니까, 한 해에. 요거 가지고 금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비트코인도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8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금 테더사가 가지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의 이 레이어 2인 라이트닝을 활용한 어떤 기술 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발행되는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발행돼 있어요. 이더리움도 있고 트론도 있고 베이스체인도 있고 솔라나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절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다가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처음으로 1억 달러어치를 발행을 했죠. 테더를. 그래서 현재 스피드 월렛이라고 하는 그 지갑 앱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와 둘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버거킹 같은 그런 이제 로컬 햄버거집인데 그 스피드 월렛을 활용하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달러 결제가 가능합니다. 테더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쓸 필요 없고 테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현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전국에 300여 개 정도 매장이 있거든요. 그런 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테더가 그거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회사입니다. 테더가 최근에 비트코인 지갑도 하나 출시했었잖아요. 저희도 한 3주 정도 전에 네. 크립토 플러스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그럼 연관이 조금 있을까요? 그렇죠.
테더는 화폐의 이원화를 지금 올 거라고, 화폐 이원화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네. 네.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선 비트코인이 월등하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 매력은 아직까지는 달러가 월등하니 두 개를 같은 지갑에 놓고 아토믹 스왑이라고 하죠. 끊김없이 심레스하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좋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과 테더를 같이 한 지갑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지갑을 직접 만들어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도 결제 기업이긴 했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번 합병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테더하고도 피를 섞게 됐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라이크, 테더, 뭐 21 캐피탈 이렇게 해서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축적보다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유통시키는가 하는 그런 플랫폼에 특화된 전략을 앞으로 좀 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거보다는 이제 트레저리 기업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대출 이자를 가지고 금융 사업을 하는 요런 좀 분기가 있겠네요. 이 비슷한 사실 아이디어긴 한데 지금 각자 그렇죠. 기업에 놓여진 상황에 네. 따라서 경로가 조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셨고 잭 멜러스 본인의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4분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X축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이고 세로 축은 얼마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느냐, 오퍼레이팅 인컴 만들어내느냐,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4분면을 만들어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은 없고 오퍼레이팅 인컴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 같이 이제 대표적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크지만 오퍼레이팅 인컴은 없는, 그래서 4분면에서 봤을 때 4분면에 속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잭 멜러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강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한 비트코인 기반 영업 이익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의 차이죠. 그래서 본인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라고 부르지 마라. 비트코인 오. 컴퍼니라고 불러달라. 비트코인 컴퍼니. 비트코인 컴퍼니, 트레저리 컴퍼니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길 바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랑은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박수 같습니다. 많이 받았겠는데요.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네. 예. 아, 근데 청중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막 네. 눈물 흘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네, 했었고.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2026을 직접 보고 오신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 1, 2년을 두고 봤을 때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앞으로 1, 2년 안에 굉장히 이 포커스할 분야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보면은 지난 미국장에서 10%, 20% 가까이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입니다. AI로 전환한. 근데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채굴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오.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AI 고평가 논란이 나올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이제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는 게 진짜 기술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본 것도 채굴자들이 엄청 많이 왔고 채굴자들이 여는 부대 행사도 많았고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개인도 직접 홈마이닝을 통해서 채굴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 본격적으로 다시 큰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갔던 기업들이 채굴해야겠다고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가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을 만드는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겁니다. 지금 컨퍼런스에 온 이제 반은 채굴자고 반은 다 이제 BTC 일드라고 하는 그 확정 수익 줄 수 있는 비트코인 기반 금융 상품 모델, 그거를 이제 영업하러 온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 많이 나왔고 비트코인 디파이, 스왑 이런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가든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억이 나고, 가든파이라고 하는 거. 가든파이. 예, 가든파이.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뭐 랩드 이더, 베이스 체인 이더, 랩드 비트코인, 베이스 체인 비트코인, 솔라나 비트코인 다 유동성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레이어에 모으겠다, 이런 컨셉의 유동성 스왑풀 이런 것도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등장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약간 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양자 컴퓨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물론 많았죠. 아, 이제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도 많았지만 네. 있다고 치고 음. 나온다고 치고 뭐 소프트 포크를 해야 되냐, 하드 포크를 해야 되냐, 네.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 얘기드릴 게 굉장히 많지만 일단 퀀텀 컴퓨터는 반드시 온다는 그런 그렇죠. 리스크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토시의 그 100만 개 비트코인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논의가 있었고 그 세력이 좀 많이 나뉘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아,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네. 춘추 전국 시대처럼 네. 입장이 다양한 약간 그런 상황이군요. 굉장히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명확하게 리스크를 인식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거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모든 희소한 자산은 결국에는 이자가 붙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찍어내는 달러나 채권이나 이자가 실제로 우리가 이자를 설정해놔도 사람들이 그 이자 안 내면 기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붙는 거고 비트코인은 아주 시스테믹하게 이자를 주는 어떤 그런 구조 네. 자체가 없었지만 가만히 놔두면 이게 희소하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자는 언젠가 붙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그 변화가 네. 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2026 행사 다녀오신 이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